자, 여러분 오늘 이제 89페이지 용접에 대한 설계 강도 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강도. 이 설계 강도를 하려고 하면 아까 그 단면적 부분 기억나시죠? 유효 단면적. 그 유효 단면적을 또 알아야지만 또 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시죠. 용접의 설계 강도인데 아까도 한번 얘기했죠, 제가. 뭐 얘기했어요? 철골은 항상 설계 강도와 똑같습니다. 소요 강도보다도 설계 강도가 설계 용접 강도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용접부의 설계 강도, 설계 용접 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값 자체는 강도 감수계수, 저감계수 곱하기 뭐가 된다? 공칭 용접 강도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강도 감수계수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용접 강도 가지고 잘 출제는 안 되는데 이 강도 감수계수는 밑에 보시면 용접 조인트 강도 해서 쭉 나오잖아요. 이거는 다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볼 필요 없고 뭐만 기억하는 필립 용접 있죠. 90페이지에 필립 용접에 대한 강도 감수계수는 0.75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0.75. 그것만 0.75. 이게 0.75라는 거. 그러니까 필립 용접만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0.75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 공칭 용접 강도는 두 가지입니다. 이게 89페이지에 보시면 모재의 강도와 용접재의 강도 두 가지가 나오죠. 모재의 강도와 용접재 강도. 근데 이게 실제 두 가지인데 시험 문제는요. 용접재에 대한 강도만 출제가 돼요. 용접재. 공칭 용접 강도는 용접재에 대한 강도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죠? 강도. 그렇죠? 무슨 강도? 용접 강도잖아. 그렇죠? 용접 강도. 용접재의 공칭 강도. 그렇죠? 용접재 공칭 강도. 그렇죠? F. 그렇죠? F. 곱하기. 그다음 뭐죠? 용접재의 유효 면적. 유효 면적. 이렇게 돼요. 모재에 대한 부분 가지고는 출제 안 해요. 용접을 했던 부분에서 용접재 강도만 가지고 물어보지. 그럼 이게 용접재 공칭 강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용접재 공칭 강도는 넘겨보시면 거의 필립 용접일 때만 나오기 때문에 90페이지에 보시면 필립 용접의 전담 부분일 때를 보시면 용접재일 때는 0.6 FW 나오죠. 0.6.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기사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는 이 많은 것들 다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제 말대로 딱 저를 믿고 아시겠죠? 딱 보시면 돼요. 용접부에 대한 설계 강도도 잘 안 나오지만 나오면 이제 어렵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왔다 그러면 이 공식만 기억하면 돼. 이게 그래 공식 몇 번? 3번이에요. 공식 1번. 이게 훈생 공식 3번. 용접 설계 강도. 그렇죠? 용접 설계 강도. 용접 설계 강도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소요 강도보다도 설계 용접 강도가 더 커야 되고 그때 설계 용접 강도는 강도 감수계수 0.75 곱하기 공칭 용접 강도는 모재에 대한 강도가 있고 용접재에 대한 강도가 있는데 용접재에 대한 강도만 기억하면 된다. 그 용접재의 강도도 뭐죠? 필립 용접이 있고 맞댐 용접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부분용이 뭐 완전용이 많은데 그거 필요 없고 필립 용접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용접재의 공칭 강도와 용접재의 유효 면적을 곱하면 되는데 그때 공칭 강도는 용접재 강도의 60%를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아시죠? 이거는 A 곱하기 L이잖아요. 우리 아까 배웠던 공식 두 번째 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립 용접이면 0.7S 라지엘 마이너스 2S가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계산 문제 한 번씩 가지고 할 거예요.
뒤에 문제는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공식 3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보시면 용접 결함에 대한 종류 나오나요? 90페이지에 용접 결함의 종류. 용접 결함의 종류에는 첫 번째로 이제 슬랙 감사 용접을 했는데 찌꺼기 있죠. 회분, 찌꺼기가 같이 용접이 된 거예요. 그걸 찌꺼기를 우리가 슬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슬랙 감사들기라고 얘기하고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접봉하고 용접했는데 용접봉에 용접열이 너무 높은 거죠. 전류가 커가지고 열이 너무 높아서 용접했는데 이 모재가 뭐죠? 녹은 거예요. 그래서 용접이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이만큼 움푹 도랑처럼 파지고 이걸 언더컷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용접을 했는데 용접을 이렇게 해서 초층, 중층부터 용접했는데 처음에 용접했는데 이게 모재하고 완전히 뭐죠? 결합이 안 되고 그냥 겹쳐만 있는 거예요. 나중에 힘을 주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용접을 했는데 가스 자체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용접이 된 거예요. 이걸 뭐다? 블로우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금이 간 건 크랙이라고 얘기하죠. 위핑홀은 용접부에 생기는 미세한 구멍, 그걸 위핑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용접 시작하는 점하고 끝나는 점이 용접이 안 되고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항아리 모양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진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움푹 파지잖아. 이걸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양쪽에다가 뭘 설치해요? 양쪽에다가 탭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걸 엔드탭이라고 얘기합니다. 엔드탭. 그렇죠? 이걸 엔드탭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이걸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 용접이 안 되고 움푹 파지는 현상을 크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크레이트. 용접 길이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움푹 파지는 현상을 뭐라 한다? 크레이트라고 얘기한다는 거. 아시겠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이 크레이트를 막기 위해서 양쪽에 대는 판을 엔드탭이라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91페이지. 각종 접합의 변용시 응력 부담인데 가장 접합부의 강성이 큰 것은 용접이죠. 용접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력 볼트, 고장력 볼트 하고 리벳이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 볼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부재의 접합 부분이 두 개 이상으로 같이 병용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용접하고 고장력 볼트가 같이 돼 있다. 그럼 당연히 누가 접합 강성이 커요? 용접이 크죠. 그럼 모든 힘은 용접이 부담하도록 설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된다. 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먼저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벳하고 용접이 됐으면 용접, 일반 볼트하고 용접.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면 고력 볼트하고 리벳하고 돼 있다. 그럼 누구? 각각. 두 개 같으니까 각각 힘을 분담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게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를 먼저 접합을 하고 나중에 용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축하는 개념으로. 그럴 때는 이것도 힘을 받고 이것도 힘을 받잖아요. 각각 힘이 분담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그 표를 가지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6번 예제 문제 보시면 다음 접합의 변용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리벳하고 용접이 만약에 변용 접합될 경우는 용접이 응력을 부담하면 되고 리벳과 고장력 볼트, 고력 볼트 접합이 변용할 때는 각각 응력 부담하면 되죠. 왜? 같은 거니까. 볼트와 리벳 접합이 변용 접합일 경우 각각 안 되죠. 이 볼트는 일반 볼트를 얘기하는데 리벳이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4번 선 용접 이후에 고력 볼트 접합을 변용할 때는 용접이 응력을 당연하죠.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면 용접이 다 부담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94페이지 보실까요? 94페이지에 보시면 구조부재에 대한 설계가 나옵니다. 구조부재 설계. 구조부재에 대한 설계 중에서 인장제 설계가 나오는데 인장제 설계가 나오는데 인장제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단면적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인장제. 부재를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적. 일반적인 단면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왔죠. 일반적인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일반적으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다는 얘기죠. 판이 있으면. 그러면 여기를 자르잖아요. 여기를 자르면 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단면이 어떻게 나요?
단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르면 이게 단면이잖아요. 이게 단면. 그러면 이거는 폭이 h라고 그러고 두께를 t라고 그러면 이게 h고 두께 t면 총 단면은 전체 ag 총 단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 h에다가 폭에다가 두께 t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단면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런데 94페이지 보시면 단면적 자체가 뭐가 있냐면 순단면적도 있고요. 순단면적이 있고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뭐가 있냐 유효 순단면적이라는 게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 단면적을 알아야 인장제 설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면적은 원래는 단면적은 크게 나눠서 여기가 이제 공식 몇 번? 공식 4번이 되겠네. 분생 공식. 인장제의 단면적. 인장제 단면적입니다. 인장제 단면적의 첫 번째가 총단면적. 총단면적은 AG가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구멍 뚫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잘랐을 때 구멍이 안 된 부분이 자르면 나오는 단면. 그럼 폭 H 곱하기 두께 T 이렇게 하면 끝. 총단면은 할 게 없어요. 총단면은 거의 할 게 없어. 총단면은 크게 얘기해서 할 게 없어. 할 게. 그러면 총단면은 크게 할 게 없는데 우리가 총단면은 크게 할 게 없어. 총단면은 크게 할 게 없어. 그렇죠? 할 게 없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두 번째가 그렇죠? 총단면적은 AG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나온 것 중에서 뭐가 나오죠? 순단면적이다. 순수한 단면적. 순수한 단면적은 뭐냐면 총단면에서 구멍을 뺀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순단면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가로 세로가 일정한 정렬 배치일 때와 불규칙한 업모 배치일 때 두 가지가 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로 세로가 똑같은 정렬 배치일 때는 여기 자르든 여기 자르든 다 똑같죠. 여기를 자르든 여기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는 전체 단면에다가 순단면적이 보통 AN이니까 net area. 그럼 AN은 전체 단면적 AG에다가 AG 마이너스 그렇죠? AG 마이너스 어떻게 돼요? 결손 단면적 구멍을 뺀 걸 하면 되죠. 구멍 뺀 거. 그럼 보세요. 단면을 자르면 이렇게 돼요. 이게 구멍. 이 구멍 밑금친 부분을 빼면 되잖아요. 전체 단면에서. 그럼 총 단면에서 뭘 뺀다? 구멍을 빼면 되니까 구멍이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개수 n이 있겠죠. 그럼 부정한테 틀리겠죠.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뭐 5개 될 수도 있으니까 n에다가 그럼 이 단면은 잘랐을 단면은 이건 구멍 직경이죠. 볼트 직경이 아니잖아. 구멍 직경이고 이거는 판두께 t죠. 그러면 d 제로 t. 이거 구멍 직경이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구멍 직경 이렇게 돼요. 구멍 직경. 되나요? 이게 바로 정렬 배치일 때에 구하는 뭐가 된다?
순단면적이 되는 겁니다. 정렬 배치일 때. 되죠? 정렬 배치일 때. 95페이지 보시면 그림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렇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고,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불규칙 배치, 엄모 배치가 나오는데, 엄모 배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가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구멍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경우가 되든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잘릴 수 있으니까 엄모 배치는 AN은 총단면 AG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이 구멍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찢어질 확률이 없죠. 이게 가까이 간 여기 갔을 때가 최단 거리니까 찢어질 확률이 100%예요. 100% 보는 거죠. 이게 최악의 조건이니까. 그래서 정렬 배치는 무조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찢어질 확률이 없는데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다고 보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으면 똑같아요. N, D0, T 똑같죠. 그런데 여기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고 했으니까 너무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와 여기에 대한 B만큼, 이 경사니까 이 B만큼을 더해주자. 그래서 플러스 계산을 해서 더해주는 값을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면 이게 게이지잖아요. 게이지 라인하고 게이지 라인 거리는 게이지잖아요. 그러면 이 게이지의 4배를 하고 4배, 4지. 그렇죠? 사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피치라고 하긴 애매하니까 S라고 하죠. S 간격. 그럼 S의 제곱을 하자는 얘기예요. 제곱을 한 값 그리고 판두께 T를 하면 이 경사적인 부분의 비율만큼이 더해지는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 정리한 값이 된다 보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구멍이 있고 여기 구멍이 있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도 가잖아요. 그러면 한 개, 2개가 생기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뭘 하게 돼요? 플러스 시그마를 다는 거예요. 여기도 구하고 여기도 구하고 다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S하고 G가 같으면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하나, 둘, 경사 있는 것만 다 구하는 거예요. 구멍이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가, 여기 다 계산하는 거죠. 이게 엄모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모 배치. 됐나요? 그럼 이 엄모 배치가 되는데 보시면 95페이지에 예제 문제 7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인장제의 단면적을 산출할 때 결손 단면적을 구하라고. 결손 단면적. 볼트 구멍은 20이고 결손 단면적은 뭐냐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이거를. 그럼 결손 단면적은 이건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그렇죠? 마이너스 앞으로 빼면 이 부분을 n 곱하기 d0 곱하기 t에다가 플러스 시그마 4지분의 s제곱의 t인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앞으로 뺐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묶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됐죠? 그러면 개수 부분 n은 개수가 몇 개요? 지금 하나, 2개가 있지만 2개 있다고 보자는 게 2 곱하기 D0가 얼마예요? 지금 20 곱하기 판두께 T는 얼마요? 모르죠. T는 T 마이너스 한 개밖에 없으니까 4 곱하기 G가 얼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60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60 그럼 60 S가 얼마야? 여기서 여기까지 60 제곱 곱하기 T 그럼 여기 60 하나 없어지고 60 그렇죠? 그럼 4, 1은 4, 4, 5, 20, 15 40t 마이너스 15t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 25t. 답은 25t. 2번이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96페이지에 보시면 8번 문제 나오잖아요. 8번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볼트 배열일 때 유효 단면적을 구하세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단 판 두께는 9mm이고 고장력 볼트 M20 사용. M20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봤듯이 M20 쓰면
표준 구멍일 때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2를 해줍니다. 2. 그럼 구멍 직경은 22가 되는 거예요. 22. 근데 단위가 지금 센치이기 때문에 센치로 꽂히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2.2cm가 되는 겁니다. 판 두께는 9mm니까 0.9cm가 되고. 그럼 일단 이걸 어떻게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거를 할 때 이거를 계산하실 때는 이거 계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계산하게 되냐면 자, 보세요. 이거 자체가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구멍이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가 A 이렇게 갔다가 B 이렇게 갔다가 C 이렇게 갔다가 D 이렇게 갔다가 E 이렇게 되죠.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 40.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40. 여기까지가 50. 여기까지가 50. 여기까지가 4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일단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렇게 찢어질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찢어질 때 A, B, DE로 찢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찢어졌을 때의 뭐죠? 유효 단면적하고 이렇게 찢어질 때 유효 단면적을 구해가지고 값 구해가지고 둘 중에서 무슨 값? 그렇죠. 작은 값. 큰 값을 하면 안 되죠. 작은 값에 견딜 수 있으면 큰 값은 당연히 견디는 거니까 최악의 조건으로 계산을 해야죠. 그럼 ABDE로 구하면 ABDE는 이렇게 되죠. 전체 단면 AG 마이너스 이건 정렬 배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ND0T 전체는 이 폭이 얼마죠? 180이죠. 지금 180 그러니까 18cm가 되죠. 18 곱하기 판 두께가 얼마죠? 판 두께가 0.9라고 얘기했죠. 0.9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개수가 몇 개? 하나, 두 개. 2 곱하기 D0가 얼마죠? 20이니까 2mm 더하면 표준 구멍일 때 22 2.2cm 곱하기 판 두께 얼마죠? 0.9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보면 12. 얼마? 24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구해놓고 두 번째 A, B, D, C 그리고 D, E가 되죠. A, B, C, D, E, A, B, C, D, E AN은 그렇죠? AG 전체 단면 마이너스 N D0 T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4G S제곱의 T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럼 AG는 똑같죠? 이거 18 곱하기 0.9 마이너스 하나, 둘, 세 개죠. 구멍이
구멍 자체가 여기 있다고 본다고 했죠. 그러면 3 곱하기 얼마요? 2.2 곱하기 그리고 0.9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여기 하나 구하고 여기 하나 구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50, 50, 40이 다 똑같은 거니까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4 곱하기 G가 얼마죠? 50, 5cm, 5cm. 그리고 S가 얼마죠? 4cm, 4 제곱 곱하기 T가 얼마예요? 0.9죠. 0.9. 이게 몇 개? 2개 있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 싸움이에요. 이거 하나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걸 과연 우리가 시험장 가서 풀 거냐 안 풀 거냐 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하나 풀면 1분 넘어가요. 그럼 이거 하나 풀었다고 할지언정 다른 문제를 못 풀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풀고 시간이 없으면 뭐죠? 제끼시면 돼요. 찍어요. 찍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 5분의 4 남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하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얼마 나오느냐? 11.7 제곱센티미터 나옵니다. 그러면 두 개 중에서 11.7하고 12.24 중에 두 개 중에 무슨 값? 작은 값. 그러면 이거 11.7이 답이 되는 거죠. 답은 2번.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죠. 됐나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고,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107페이지. 107페이지에 보시면 2번 문제 나오죠. 107페이지에 2번 문제. 그림과 같은 앵글의 유효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유형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겁니다. 그림과 같은 앵글의 유효 단면적. 양쪽이 대칭이니까 이게 한쪽만 있으면 유효 단면적이 구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양쪽이 대칭이기 때문에 유효 단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앵글의 유효 단면적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구멍이 일렬로 쭉 뚫려 있다 그러면 정렬 배치가 된 거예요. 이거. 그럼 AG-N D0 T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게 있어요? 이게 두 개 있죠. 구멍이. 양쪽에 구멍이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됐죠? 전체로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구할 때 AG는 얼마죠? 전체 단면적은 5.644 5.644 마이너스 N이 몇 개예요? 구멍이. 일단은 구멍 자체는 몇 개? 구멍은 처음에는 구멍은 한 개잖아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구멍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잘랐으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으면 구멍이 이런 식으로 뚫려 있으니까 단면을 잘라도 구멍이 한 개 있다는 얘기. 한 개. 양쪽에 있으면 곱하기 2를 나중에 하면 돼요. 단면도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고 일단은 한 개죠. 그렇죠? 일단은 한 개니까 한 개 D0 T한테 1 곱하기 D0가 얼마예요? D0가 1.7이라고 얘기했죠. 1.7 곱하기 그 다음 판 두께가 뭐냐면 L 형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50 곱하기 6이죠. 외부 프렌즈 기억나요? 그러면 6이 뭐죠? 판 두께. 여기 판 두께 6이잖아. 그럼 판 두께 6. 그렇죠? 근데 이거는 밀리미터니까 센치로 고치면 0.6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 이게 5.644 마이너스 1 곱하기 1.7 곱하기 0.6 했죠. 이렇게 하고 여기도 곱하기 2 하면 돼요. 이거 곱하기 2. 그러면 9.25가 나옵니다. 9.25. 됐나요? 이렇게 구하는 거. 9.25.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 보시면 96페이지에 유효 순단 면적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더 한다면 3번 유효 순단 면적. 유효 순단 면적. 유효 순단 면적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A는 유효 순단 면적. 유효 순단 면적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앵글 보셨죠? 앵글 보셨는데 이 앵글 자체가 이렇게 부재에 한 면만 되어 있으면 좌우 대칭이 안 되니까 이럴 경우에는 편심이 생겨가지고 이 단면을 다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하다고 볼 수 없죠. 왜냐하면 힘이 작용할 때 이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기는 힘을 발휘를 못 하잖아요. 근데 좌우 대칭이면 이게 똑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편심이 안 생겨요. 근데 이거는 한쪽만 되어 있으면 편심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단면을 다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르고자 하는 전단이 지연된다 그래서 전단 지연에 대한 개수값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 시험 문제 보통 주어집니다. 주어진 값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유효 순단 면적이라는 것은 이런 그림 나올 때, 이런 그림이나 디귿 이런 그림 나올 때, 한쪽만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무엇에다가 그렇죠. 순단 면적에다가 곱하기 U를 합니다. 이 U가 바로 뭐다? 전단 지연 개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 뭐냐면 이런 L 형광이나 디귿 형광을 주어지고 그것에 대한 유효 순단 면적을 구하라고요. 좌우 대칭된 거 말고요. 그럴 경우에는 순단 면적을 구하고요. 순단 면적에 전단 지연 개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럼 그 전단 지연 개수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훈생 공식 네 번째. 인장제 단면적이라 그러면 총 단면적이 있고 그리고 또 뭐죠? 순단 면적이 있고 또 뭐죠? 유효 순단 면적이 있다는 얘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인장제의 단면적은 총 단면적, 그 다음 순단 면적, 그 다음 유효 순단 면적. 그죠? 물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순단 면적. 그리고 순단 면적 중에서 정렬하고 업무 배치 중에서 업무 배치 일대가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정렬 배치 부분도 뭐 출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총단면만 가지고는 잘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또 인장제 설계할 때 이 순단 면적 부분과 유효 순단 면적을 구별해서 또 알아야 될 이유도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설명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부분 꼭 체크해 주세요. 체크해서 이 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이거는 공식은. 자, 그래서 우리가 부재 설계 부분, 용접 부분에 대해서 용접 설계 강도 확보, 그 다음 부재 중에서도 우리가 단면적, 인장제 설계하기 위해서 준비 과정인 단면적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인장제 설계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